12월 25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엄청 춥습니다. 낮에는 조금 괜찮은데 싶었더니 조금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정말 너무 춥습니다. 일요 경마에도 상당히 추울 것으로 보이고요. 조상범 기수가 주행검사 때 말이 골절되면서 타박상을 잊으면서 토요 경마에서 기승하지 않았고, 다비드 기수도 일단 현장에서 기수 변경을 했습니다. 컨디션 저하로. 일단 일요 경마에서는 김태희 기수하고 오수철 기수가 다시 왔습니다. 토요 경마 하루씩 정지 처분을 받다 보니까 토요 경마에서 기승하지 못했고, 김태희 기수가 일요 경마에서 8마리, 오수철 기수 8마리 일단 기승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토니오 기수가 상당히 레이스 전개를 잘 풀어줬고, 정정희 기수도 될 듯 될 듯 좀 안 되는 부분, 좀 오버페이스 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역시 뭐 기수적인 측면, 최근에는 말의 능력 차이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기수의 등짝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경주에 문성혁 기수가 말 타는 모습을 보고, 야, 저걸 어떻게 끌리면서 저렇게 튕겨나와가지고 그렇게 타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기수의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말몰이 보면은 얼마만큼 앞에 붙느냐, 거기에 정확하게 때려주느냐, 요게 키포인트라고 판단됩니다. 박성욱 토요경마에서 리얼백 여러분들한테 동영상까지, 조교 동영상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리얼팩을 놓고 옥천 최강 48배짜리 적종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렸고요. 제주 쪽에서는 19배짜리 또 적종을 만들어 드렸는데, 일반 경주에서는 잘 맞춰 드렸는데 추천 경주가 제가 좀 미스가 좀 많이 났습니다. 일요 경마에서는 추천 경주까지 확실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기마가 유리한 경주 편성입니다. 아직까지 뭐 경주의 경험과 뭔가를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들이 주행검사를 받고 출전하고 있는 경주죠. 이런 경주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 편성인데요. 7번마 모낙센트럴이 일단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하연 기수가 이 마필을 주행검사를 했는데, 김하연 기수가 10번에 바람의 향기를 타고 7번마 모낙센트럴은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해요.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가장 빨라 보입니다. 7번이요. 이제 진입 거북기가 있어서 이게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김하연 기수가 강하게 추진해서 선행, 그리고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꼬리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꼬리에 힘이 들어가.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들은 모리를 한 방울이라도 맞으면 안 돼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요. 김태희 기수가 52의 부담 유냥, 주행검사 때보다 2kg의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외곽의 11번마 칠산대교가 되겠습니다.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중속에서 일단 선행식으로 전개를 했는데, 얘도 일단 모래를 안 맞아봤습니다. 7번도 문학센트럴도 모래를 안 맞아봤고, 11번마 칠산대교도 모래를 맞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두 마필 다. 그러니까 둘 다 앞에 일단 붙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번과 11번이 앞선에 붙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조현영 마주가 거의 뭐 되게 어린 마주인데, 말들을 좀 고가의 말들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성적이, 조현영 마주가 성적이 잘 나지 않아요. 이것도 일단 외곽 게이트라는 게 약간 걸리는 부분입니다. 7번, 11번의 막권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말은 안쪽에 3번만 그린실드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이 최근 따라가는, 주행검사 때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모리를 맞아봤다는 게 장점입니다. 조상범 기수가 직접 이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서 일단 기수가 교체될 겁니다. 조상범 기수가 다쳤기 때문에 기수 변경을 해야 될 거예요. 누가 이제 타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판단됩니다. 누가 어떻게 타느냐가 중요한데, 자, 기수가 정말 좋은 기수, 좀 임팩트 있는 기수가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 이거 한 번만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충분하게 기수가 좀 강단 있는 기수가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번 봐, 그린실드. 조상범 기수가 타박상이 상당히 심해. 어디가 뭐 부러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타박상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토요경마에서 기승을 못했고, 일단 일요일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좀 강단 있는 기수,
누가 남았지? 좀 강하게 탈 수 있는 기수가 탔으면 바람입니다. 기수 자체가 별로 없어요. 기수 자체들이 없다니까 말들을 제대로 타지 못했어요. 이거 장추열 기수가 남았네. 장추열 기수가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번만 그린실드. 3번을 놓고 7번, 11번 요렇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히 일경주는 손댈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번 일경주부터는 배팅을 하지 마시고요. 좀 일단 관전 포인트를 주로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암말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뛴 3번마 레이스 위너, 4번마 마이티 큐, 여기에 외곽에 있는 8번마 TC 패밀리, 9번마 로터스 비르까지 여기 네 마필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3번마 레이스 위너가 되겠죠. 안쪽 게이트를 딱 포지션도 잘 잡았고, 장추열 기수가 지난주까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번주에 이제 기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순발력도 지구력도 다 괜찮아요. 외산 4등급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도 했고요.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워낙에 종목조교사 마방은 조교의 힘 강한 조교보다는 임팩트 있는 조교를 상당히 많이 하는 마방이에요. 지금 문학송하고 레이스이너, 외곽에 있는 레이스이너 병합직을 하는 겁니다. 3번이 하고 5번이 문학송이에요. 지금 안쪽에. 그러니까 종호육 조교사 마방에 두 마필이 같이 지금 출전하는데 3번, 5번 다 말들이 괜찮아요. 둘 다 괜찮습니다. 둘이 병합했는데 둘 다 괜찮았었어요. 레이스이너도 괜찮고 5번마 문학송도 괜찮고 둘 다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1000m 경주는 선행 가는 게 장땡이잖아요. 오를래도 지금 같이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조교했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노려볼만, 축으로 놓고 때려도 문제 없다고 판단돼요. 이건 그냥 놓고 때려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3번을 일단 인정하고, 4번마 ITQ가 지난번에 잡고서 선입권에서 전개를 했던 마필이죠. 정말 몰로 기수가 직전 경주 타는 모습을 보니까는 정말 기가 막히게 타졌어.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이 뭐냐면 430km대의 마필이라는 거죠. 만약에 3번이 선행을 가고 외곽에서 뭐 7번, 8번 이런 말들이 따라 붙어버리면 4번도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외산 4등급 말들하고 국내에서 유독 마이센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적을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일단 3번, 4번의 막권이 저는 좀 더 센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3번, 4번의 막권이 좀 더 센 마필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2번 이경주는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추입이 안 통한다고 봐요. 추입 자체가 안 통한다고 봐요. 7번마 메리츠 울프는 지난번에 과천시장부의 대상경주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뛰었던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도 포지션을 따지면은 3번, 4번, 8번 이런 마필들 그 뒤에 있어야 돼요. 메리츠 울프 자체는. 워낙에 컨디션도, 메리츠 울프도 컨디션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포지션적인 측면에서 8번하고 4번보다 좀 뒤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3번, 4번의 막권이 일단 기본 막권이 돼야 되겠고, 8번마 TC 패밀리. 근데 이거 이제 김동균 조교사가 기승 기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문정균 기수를 일단 기승을 시켰습니다. 문정균 기수를 기승시켰는데, 요것도 일단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지난번에 마이티큐한테 3머신 졌는데, 선행으로 가가지고 졌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조교 때 보니까 컨디션 조절하고 잘 만들었어요. 외산 4등급 BS 파워라고 마필하고 병합적을 하는데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3번, 4번, 3번, 8번 요 막공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마 로터스 미르도 4번하고 지금 9번하고 같이 병합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조 종호익 조교사 마방에서 두 마필, 24조 소공수 조교사 마방에서 두 마필 이렇게 출전하는데, 일단은 4번이 더 세요. 자, 이경주는 3번, 4번, 3번, 8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경주는 딱히 손댈 수 있는 경주가 별로 없어요. 딱 인기만 안에서 끝난다고 판단되고 있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3경주입니다. 안쪽에 4번마 바텐, 외곽에 9번마 붉은 마드리, 이 두 마필이 일단 팔립니다. 바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선행을 가야 되겠지만 안쪽에 1번마 배달이 쾌검이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이 약간의 경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계란형 큰고리 제갈도 장구를 교체하고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선입 외곽에서 입상하는 모습을 보면은 일단 말은 괜찮아요. 근데 지난번에 편성 자체가 약간 센 편성이었지만 안말경주 편성이었습니다. 바텐바텐이 9번마 붉은 마들의 역시 이탈 자체가 약간 평범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8마리만 뛰었던 경주, 8마리만 뛰었던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12마리가 출전을 해요. 스타트 자체가 늦어버리면 바닥권에 있을 수가 있는 마필이 9번마 붉은 마들레가 되겠습니다. 송재철 기수가 역시 뭐 유료경마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결정력이 많이 떨어지는 기수입니다. 인기 마들 송재철 기수가 최근 완전히 다 말아먹고 있어요. 송재철 기수를 배팅할 수 있는 기수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송재철 기수가 2022년도에 페어플레이상을 받았습니다. 페어플레이상은 뭐냐면 정지를 안 먹는 기수. 그러니까 1년 동안 정지가 제일 작은 기수가 먹는 거예요. 근데 요게 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요게 이제 송재철 기수가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어요. 그만큼 9번마 붉은 마들에는 생각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제가 이번 경주 노리는 마필은 7번마 나올 정상이 되겠습니다. 박송이가 주중 방송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주행검사 때 모습과 실전에 변화된 모습 요걸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상당히 좋은 컨디션으로 출전을 합니다. 일단 인기 마들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나올 정상을 보는 겁니다. 국내산 5등급 마필하고 지금 벽압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 박우른 기수가 타야 되는데 박우른 기수가 기승정지가 되면서 이거 지금 하만식 기수가 지금 마무리 조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5등급 금화 파리어가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하고 6등급에서 우승했던 마필이잖아요. 그 마필하고 좀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길게 잘 갑니다. 근데 하만식 기수가 채찍을 들고 타지 않았어요. 목요일 날은 병합조교를 하는데 그만큼 말한테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 알고 있다고 판단되고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도 다 맞아봤어요. 이게 모래 지금 장구 자체를 신청을 안 했는데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도 다 해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수요일날 목요일날 지금 하만식 기수가 직접 컨트롤을 했고요. 이준철 조교사가 하만식 기수를 별로 기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수 자체가 없다 보니까 기용을 했어요. 잘 가죠 말이요. 지금 병합조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린실드, 금화 파이어리랑 병합조교인데 꾹 잡고 그냥 쭉 갑니다. 이 정도면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7번을 저는 한번 배팅의 축으로 놓고 주중 방송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올 정상을 한번 놓고 인기만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2세마 별정 A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인기마 싸움 안에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3번마 라운 엠파이어, 라운드 파이터의 동생이죠. 계속적으로 발걸음이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딱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목요일까지 출마 투표를 하고 한 주 더 딜레이 시켜가지고 이번 주에 출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교 자체는 지난주에 다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 주 더 딜레이를 시켰고 안말경주 편성에 쓴 겁니다. 안말과 순말과 지난번에 안말경주에 썼는데 10번 게이트에서 외곽 전개를 전혀 풀리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요거를 최범현 기수를 기승을 시켰어요. 이번 주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지 않았잖아요. 토요경마에서 문세영 기수가 조교했던 말들 한 마리도 못 들었습니다. 역시 일요경마도 마찬가지예요. 문세영 기수가 마무리 조교까지 했던 마필들은 이번 주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뭐 놓고 때리지면 안 됩니다. 받치는 맞고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놓고 때리면 안 됩니다. 문세영 기수가 분명히 안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3번은 라운 엠파이어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박감이라고 판단되고요. 여기 이제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이 압축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봐도 9번하고 12번이 가장 센 마필로 보입니다. 9번마 히어로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스타트에서 까불고 늦어버렸던 마필이죠. 발주대 안에서 요동을 하면서 발주 부분에서 늦어버렸어요. 그러면서 3착을 왔는데
직전 경주 그 발주에서 요동만 하지 않았다면 요거 2차까지는 충분히 왔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번에도 추입 스타일의 마필인데 모래를 다 맞아봤어요. 지난번에 올라오는 걸음이라면 3번, 9번에 요거 막건이 한방 막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번, 9번만 보이고요. 여기에 뭐 삼복성식으로는 외곽이 12번 안양폭격기, 얘도 일단 지난번에 모습을 보면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안말경주 편성이고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 요거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9번, 3번, 12번 인기마 안에서 끝나는 경주 편성입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200m 경주 편성 역시 좀 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한 경주 편성입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센 편성은 아니에요. 뭐 인기마가 10번마 파워풀 화성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뭐 두 번째, 세 번째 6등급에서는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면 안쪽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6번마 동방사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전개 자체를 너무나 잘 풀렸던 마필이죠. 32조 마방에서 이적하고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1200, 1300m까지는 확실히 변화가 왔다고 판단돼요. 근데 직전하고의 컨디션 자체가 지난번에도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딱히 스포 조교는 없어요. 근데 조교의 강도보다는 조교의 양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9월 달에는 후지 쪽에 약간 부종기가 있었는데 그 부종기가 좀 많이 사라졌고요. 안쪽에 이제 4번마 카미노가 선행을 갈 것이고 안쪽에 1번마 서울 스퍼트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1번마 서울 스퍼트도 최근 11번 게이트, 12번 게이트 전개 자체가 너무나 안 풀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오늘 감량 2km의 안쪽 선행이라면 배당의 메리트가 좀 있다고 판단되고 1번마 서울 스퍼트는요. 너무나 최근 전개가 안 풀렸어요. 근데 너무나 이번 경주가 부진마 경주 편성인데 선행을 갈 수도 있겠어요. 1번이요. 서울 스퍼트가요. 적어도 일단 김태희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김태희 기수가 이걸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교 때 김태희 기수가 해보고 느낌 자체가 안 땄기 때문에 11번만 시티참을 타겠죠. 시티참이 진짜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근데 1번이 선행을 갔을 때 확실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 11번만 시티참은 너무나 마필이 작아요. 427km인데 최근 뭐 25km, 14km, 460km 때 말이었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예전에 뭐 420km에 나갔다가 갑자기 466km 휴양 갔다가 다시 이제 자기 체중까지 내려왔는데 체중의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요. 11번이. 근데 야, 너무 체중의 변화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보는 마필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마필인데 7번마 라운 홀리데이가 되겠습니다. 머스켓맨의 자마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1200m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김동수 기수는 추입형의 마필들을 상당히 잘 타는 기수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까지 조교 때 모습이 60%도 안 됐던 마필인데 이번 조교 때의 라온 홀리데이가 확실하게 올라왔어요. 좀 라온 에스포스 좀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라온 에스포스랑 좀 병합적으로 하는데 의외로 잘 갑니다. 라온 에스포스랑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슈퍼킹이랑도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거죠. 라온 홀리데이가요. 슈퍼킹은 일단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일상에 실패했는데 삭제했던 마필이죠. 그 마필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번 1200m 경주는 분명히 15초 때까지만 뛰면은 여기서는 우승이라고 보거든요. 15초 때까지만. 그러면 라운 홀리데이도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일단 변화가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7번마 라운 홀리데이를 한번 노려보겠고 외곽이 12번마 울트라 갤럭시가 되겠습니다.
요동치면서 지난번에 점프를 했던 마필입니다. 발주대 안에서 요동하면서 장출기에서 인기 1위로 팔렸는데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일단 얘도 각질 자체가 추입형으로 봐요. 얘도 일단 봐야 돼요. 12번 울트라 갤럭시. 근데 송재철의 외곽 게이트는 또다시 아예 맨 바닥에 있어버릴까봐 그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경주는 7번마 라운 홀리데이, 10번마 파워풀 화성, 여기에 외곽에 11번마 울트라 갤럭시, 이렇게 3도만 보고요. 안쪽에 1번마 서울 스퍼트는 배당 마필, 1번 게이트 선행 2점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요경마에서 승부처를 제가 잘못 잡았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7경주에 리얼팩을 아예 놓고 그거를 추천 경주로 잡았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맞췄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 6경주도 제가 한번 승부처로 가져갈 겁니다. 근데 1호경마에서는 아예 이제 복병마를 놓고 떠질 생각입니다. 8번마 누비고가 인기마로 팔리고 7번마 스마트파워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8번마 누비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는데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던 마필이죠. 문성혁 기수가 기승합니다. 문성혁 기수가. 근데 문성혁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마지막 경주에 몬스터 K를 타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저거를 최고의 인기마 엄청난 말을 심한 배를 실패하면서 튕겨져 나와버리면서 문성혁 기수가 외곽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튕겨져 나가버렸어요. 워낙에 힘이 좋은 마필이니까. 그걸 타는 거 보고, 야, 문성혁이는 진짜 그냥 좀 그렇다.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번마 누비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53이죠. 근데 이번에 부담량이 3kg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놓고 때릴 수 있는 말 아닙니다. 7번마 스마트파워 역시 다리 바꿈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1700m는 안 되는 마필이고 적정거리가 딱 1400m예요. 근데 1400m도 올라와야 올라오는 겁니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안쪽에 1번마 위너형도 일단 팔립니다. 근데 얘도 취입을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얘도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니에요. 6등급에서 2착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복병마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아예 인기권에 좀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확실하게 리얼팩만큼 좋아져 있는 상태고,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마필 자체 혈통 자체가 장거리 혈통입니다. 장거리 혈통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놓고 때려야죠. 인기마가 불안해. 8번마 누비고도 문성혁을 놓고 때릴 수도 없고 7번마 스마트 파워도 다리 바꿈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여기에 안쪽에 1번마 윤호영 역시 1400m의 거리 경험이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여기는 뭐 거의 뭐 터질 수 있는 경주예요. 저는 충마도 복병마, 주력마권도 복병마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확실히 변화된 마필 놓고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안마의 경주의 편성은, 국내선 5등급의 안마의 경주 편성은 최근 보면은 앞선에서 싸우면서 무너지면서 취입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5번마 테이크 뮤직, 외곽에 12번마 나누트, 여기에 6번마 피닉스 서브, 9번마 런던키까지, 여기 11번마 베스트 팔콘까지 스타트 능력이 가장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제가 주중에 삼두의 감신말에 나누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이제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제 선행을 가야 됩니다. 재결사항에도 나와 있는 마필인데, 지금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에 선행을 가고 11월 6일날 의도적으로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재결사항에서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 심의사항에.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앞에 가니까 모래 안 맞으니까 잘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제가 이 라누트를 게이트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너무 외곽이에요. 1200m 외곽은 너무 무리할 수밖에 없어. 만약에 빨리 가더라도 5번과 6번과 그 옆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안토니오 기수가 워낙에 스타트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빼지는 못하지만 이걸 놓고 때릴 수는 없어요. 6번마 피닉스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속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김영근 기수가 지난번에 중속에서 앞선에 딱 장악했는데 안쪽에 5번마 테이크 뮤직이 이역 기수입니다. 얘가 또 딱 안쪽에 버티고 있네. 그러면 5번, 6번, 12번이 다들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말들이라는 거죠.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말들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앞선이 무너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이평의 마패를 놓고 때리는 게 정답입니다. 추이평의 마패인데 확실히 좋아졌고 말이 알아서 뛰어요. 기수는 딱 앉아만 있으면 되는 마패를, 그 마패를 놓고 한번 이번 7경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전기가 있는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는 진짜로 충막감을 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안쪽에 은혜 서브도 이제 부담량이 55.5인데 얘도 약간 부담량이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52의 부담량을 갖고 질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54여 때는 약간 좀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이번만 라스트 펀치도 정상적인 발주만 되면은 강단이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뭐 사정권에서 안쪽에서 힘 한 배 딱 하고 타는 모습이고, 유승환 기수가 가장 잘하는 부분은 힘 한 배 하다가 라스트 한 발을 보는 거. 유승환 기수는 인기마보다 비인기마를 상당히 잘 타는 기수잖아요. 2번마 라스트 펀치도 마찬가지고 3번마 두수 펀치는 아직 아니고 4번마 골든파워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 1200m 경주 편성인데 얘도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빼지는 못해요. 지난번에 돌베이한테보다 스타트 능력이 더 빨랐거든요. 김하영 기수 기가 막히게 또 선행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일단은 승급전이야.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8번마 매니골드는 지난번에 선입 외곽에서 힘 한 배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번에 협근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는데 기대치는 8번이 좀 더 세라고 판단됩니다. 8번 매니골드도 괜찮고 9번마 프리오사도 같은 시장부에 출전하는 모습을 라스트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잘 뛰었어요. 근데 얘도 이번 경주도 약간의 앞선에서 싸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8번하고 4번하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6번하고 9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전개가 가능하고 배당이 아예 터진다면 10번마 마이투륙입니다. 얘는 주행검사 때 보니까는 몰로 기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날라왔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던 마필인데, 야, 말이 이렇게 잘 뛰는 마필이었어? 할 정도로 주행검사 때 엄청난 걸음을 보여줬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해상도를 높이니까 안 나와버리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1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 쭉 당길게요. 지금 저기 맨 뒤에 있죠. 맨 뒤에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마필인데 지금 이제 외곽으로 뺍니다. 이제 모래를 맞으니까 쭉 어깨 착지 딱 한 대만 때렸어. 어떻게 딱 한 대만 때렸는데 쭉 날라옵니다. 지금 쭉 추진하는데 추진하면 쭉쭉쭉 나가요. 여기 지금 외곽이 날라오는 겁니다. 쭉쭉 날라오는 겁니다. 쭉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외곽으로 뺍니다. 지금 어깨 채찍 딱 한 대만 때린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서 추진만 하는데 쭉 올라오는 겁니다. 말 엄청나게 주행검사 때 엄청나게 좋은 모습입니다. 무조건 봐야 돼요. 10번 마이티룩 요거는 완전히 제가 봐서는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돼. 그러니까 데뷔 전이지만은 말이 너무 좋아요. 마이티룩은요. 일단은 안쪽에 있는 라스트 펀치 4번 골든 파워 이런 마펠들을 봐야 되고 9번 프리오서더도 봐야 되고 8번도 봐야 되고 10번을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현장 컨디션까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2022년 마지막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 편성인데요. 10번마 마이티굿이 일단 인기마로 팔립니다. 워낙에 뭐 잘 뛰었던 마필이고, 하지만 이제 부담량이 58kg까지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이 1700m인데 10번 게이트라는 거. 최근 5번 게이트, 9번 게이트 추입으로 정제를 잘했던 마필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외곽입니다. 1700m, 1800m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1번마 라운포레스트도 일단 인기마로 팔리는데 암말입니다. 암말이고 추입형의 마필인데 암말이 1300m 경주까지만 뛰어보고 이번 경주가 1700m예요. 암말이 코너 4개짜리를 첫 도전에 입상할 수 있을까? 인기마로? 요거는 일단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7번마 대사리도 일단 이번 경주에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지 더 뛰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이동진 기수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가지고 돌렸는데, 이번에도 뭐 병합주기를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 마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라운포레스트도 이길 수 있고, 마이티굿도 있고, 이길 수 있고, 대사리도 이길 수 있고, 그 외에 팔리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앞선이 경합할 수밖에 없어요. 5번마 벼락도 선행을 가야 되고, 7번마 대사리도 선행을 가야 되고, 9번마 경보도령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고, 앞선이 치열할 겁니다. 거기에 뚫고 나올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은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이 6번마 치프인디가 되겠습니다. 조상범 기수에서 이제 기수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박상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기수가 변경되는데,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일단 1월까지 조교하고, 지난주 1월까지 조교하고 이번 주에 안 타요. 분명 뭔가 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지난번에 깨진 거, 대통령부에서 너무 깨진 거 보고, 야, 이거는 좀 더 장거리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기승하지 않는데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자, 4번 구필생도 일단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게 좀 더 편하죠. 치프이한테 1과 2분의 1마시는 졌는데 안쪽에 오수철이 51kg 무조건 일단 선행을 갈 겁니다. 컨디션은 조금씩 올라오는데 힘도 많이 차 있는 상태예요. 이번 조교 때 보니까 좀 더 많이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인기마 중에는 50일의 부담 정량이라면 구필승이 좀 더 낫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좀 관리사가 좀 막 엄청나게 말이 좀 끌고 가려는 하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이게 사조 박윤규 중에서 마방의 말들이 조금 약간 단점이 있었는데 길게 조교를 했어요. 일단은 뭐 강한 조교보다는 길게 가게끔 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박윤규 조교사도 오수철 기수의 감량 기술을 태워놓고 성적이 좀 나고 있거든요. 이 구필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가죠. 저는 6번보다는 4번을 좀 더 세게 봅니다. 수요일날 진짜 눈 엄청나게 왔는데도 맨 마지막에 조교를 했습니다. 워낙에 좀 까불고 말이 주도에 있으면은 좀 말이 힘들어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필을 좀 마무리 조교 때 맨 마지막에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말이 없을 때 그냥 혼자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로에 이 마필이 지금 구필승이 조교하는데 주로에 한 마리도 없어요. 이 마필만 딱 지금 있는 겁니다. 그만큼 컨트롤하기 힘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감량 이점에 오수철 기술을 기승시키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4번을 좀 더 세게 보고요. 일단 안쪽 애들 뭐 아이언 삭스가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데 그렇게 뭐 김동수 기수가 그렇게 무식하게 막 들이댈 수 있는 기수는 아니고, 7번 막 장산바다도 토니 조교사에서 송재철 기수가 기승합니다. 이것도 이제 50 사이의 부담량이라서 그런지 기수 자체들을 선정한 송재철을 기승했어요. 근데 또 일단 기본기는 일단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막 강한 조교는 아니지만은 자기 걸음 정도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제 4번과 7번이 일단 가장 센 마필입니다. 4번과 7번이. 10번만 쌈놓고도 58. 3번만 문학지푸도 59인데, 문학지푸가 조금씩 올라왔어요. 이게 59가 걱정은 돼요. 근데 의외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팔리거든요. 근데 문학지푸도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뭔가 한타가 부족해. 근데 최근 보면 KR컵, 코리안컵, YTN배, 헤럴드 경제배 워낙에 뭐 대상 경주만 쭉쭉쭉 썼기 때문에 일반 경주에서는 3번도 일단 한번 도전하다. 3번, 7번, 4번 이렇게 세 마필 한번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7번, 4번. 6번만 치프인디는 저는 이제 체중 보고 결정할게요. 체중이 증가해버리면 안 되고 체중을 뺐을 때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11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라운자이언트는 안정적인 충막감입니다. 스타트 엄청 좋죠. 여기에 마이너스 3kg 감량 2점까지.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과정시장비 대상경주 우승했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일단 기승을 합니다. 근데 이 마필도 박태종 기수가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탈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주 일요일날 박태종 기수가 이 마필을 조교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낙마했기 때문에 과정시장배 못 탔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를 한 번 더 기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부담 내에 51이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51짜리는 체중 빼고 타기엔 좀 겁어요. 이 51짜리를 타려면 기본적으로 49.3kg는 나가야 되거든요. 49.3, 49.4가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필 51짜리를 탈 수 있는 기수가 없어요. 이 추운 겨울에. 박태종 기수뿐이 없다는 거죠. 박태종 기수는 체중이 46kg, 47kg 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걸 탈 수 있는 거예요. 4번은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되고, 저는 여기 한 방을 안쪽에 있는 2번만 울트라킹에다가 한 방을 때릴 생각입니다. 4번, 2번 쪽이에요. 선추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올 수 있는 마필이고, 거리 1200m이기 때문에 튕겨져 나갈 이유가 없어요. 안쪽에 이제 처박혀 넣으면 되는 거고, 안토니오 기수는 워낙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잖아요. 4번, 2번 쪽에 한번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4번, 2번 쪽에. 여기에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10번마 루미네스 퀸, 얘를 보겠습니다. 얘도 선입권에서 지난번에 안토니 교수가 1분 12초 7을 뛰었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강한 상계들이었는데 여기에 감량 2점까지 올라왔던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10번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2번, 4번, 10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빨리 붙으냐가 중요하고, 마지막 경주, 토요 경마 마지막 경주는 추임마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앞선에서 너무 싸웠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4번, 2번, 4번, 10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여러분들 박수홍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고, 부산 경마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마번 전달해 드리겠고요. 꼭 일일 경마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마무리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박수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